자, 국내로 시선 돌려서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대리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셨습니다. 자주 뵙네요, 대리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때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네. 배짜리 레버리지 이거 ETF지만 우리 ETF로 부르지 않기로 했잖아요.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ETF로 하면 그쵸. 분산되었다고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어. 네, 단일 종목으로 레버리지 이런 명칭으로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다 ETF로 부르죠. 네,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왜 뭐 우리도 어떤 레버리지 다른- ETF라고 지금 명명이 돼 있지 않나요? 단일 있어요. 종목? 근데 그거는 단일 종목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을 아, 그래요? 다 ETF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 이제 단일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그렇죠. 오늘 상장된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우리 ETF 생각하면 뭔가 분산 분산을 투자, 할 수 바구니에 있는 담아놓는 그런 느낌이라서 위험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음. ETF로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형이지만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 ETF지만 ETF라고 부를 수 네. 없는 겁니다. 아. 네. 어디가 어때요? 오늘 상장하고 나서 주가 움직임 보셨잖아요. 네, 그게 좀 무섭네요. 네. 아, 네, 무섭다, 이 변동폭이. 네, 그 변동폭. 무서워요? 네.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무섭다는 의미가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뭐 주식에 문의가 있으면 상담을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변동폭이 이제 강할 때 그 이제 찾아오는 분들은 조금 이제 즐거워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포모가 극단으로 아, 그렇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렇게 하는 장에서 잘못된 좀 이제 조언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부담스럽다. 이 중압감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더욱더 가중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톤다운을 뭐 저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톤다운은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톤다운이 약간 예. 쿨다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과열이 돼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8,000을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상황이 지금 지수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루 거래 대금이 50조 원에 육박하고 이 숫자를 우리가 본 적이 네.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폭락할 때 V 코스피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가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공포 네.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아.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음. 이게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포모 현상에 이렇게 좀 동조되는 공포 지수가 올라가는 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포모도 선생님? 일종의 공포겠네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 게 맞는 건지 그 변동성 뭐 사이드카 뭐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이게 그 굉장히 또 오늘 또 저래 이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흔해져 버렸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사이드카를 예전에 놀랐었는데 예. 이제는 또 왔네. 네. 네. 안녕. 그런가 보다. 만났네. 네.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그 무감각해진 거고요. 그 높은 변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이렇게 높은 변동성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그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톤다운을 필요하다 말한 게 약간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태도와는 별개로 네. 그 지수나 레벨, 그러니까 코스피 뭐 만천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디까지 도달하고 어디까지 도달한 후에는 그 급상승 이후에 이제 완만한 이제 고원지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때 그 상승세는 어디 정도쯤에서 좀 이제 그 급상승세는 멈출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급상승한 다음에 폭락까지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연착륙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올 우리가 것 지표를 같거든요. 이렇게 쫙 늘려서 봤을 때 지금의 기울기는 굉장히 예. 가파른 상승세이긴 그렇죠.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네. 완만하게 바뀌고 예. 약간 좀 편안한 지역으로 편안하다는 표현이 맞나 싶긴 한데 지루하죠. 지루할 왜냐면 수 우리가 지루한 급등 본 행보다. 다음에는 네, 지루하죠. 그렇죠. 그거를 네.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아침 방송부터 보세요, 네. 여러분들. 꼭 월모부터 보셔야 되는 게 아. 마이크론 저는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거든요. 아니 오늘. 근데 네, 우리 맞아요. 오늘 노영래 대리님이 네. 되게 조심스러우시네. 네. 오늘 그러니까 발언 하나하나가 네. 되게 막 좋지만 이것도 막 좋다라고 하면 혹시 그렇지, 오늘 또 따라 막 들어가지. 고점에 사실까봐 하는 어. 그런 우려가 지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낙관적인 의견이긴 한데 맞아요. 네, 네. 함에도 길게 보면. 불구하고 이거를
이 낙관적인 의견을 굉장히 이제 부풀려서 얘기를 하거나 뭐랄까 그런 좀 거죠.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좀 그러니까 뭐 기존 이제 시가총액을 봐야 되나? 네.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은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쏠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에 삼성전자 위에 이제 바로 M7에 이제 테슬라와 메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7 중에서 그 M5 같은 경우 뭐 애플, 아마존, 뭐 그리고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5개 종목들은 저기 위에 있는데 밑에 약간 약체 2개가 있어요. 네. 테슬라랑 메타. 네. 네. 그거 2개를 이제 메타랑 이제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조금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은 추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네. 결국에는 뭔가 좀 도달하는 시점, 그 시가총액을 보고 저는 기준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200만 원 정도고 그렇잖아요. 200만 원에서 좀 넘었죠. 그런데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주당 단가가 이제 400만 원이 좀 넘는다.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천조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환율 적용을 1,500으로 이제 가정했을 때 2 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2조 달러는 TSMC랑 브로드컴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러면은 TSMC랑 브로드컴을 SK 하이닉스가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런 기준점에 대한 약간 판단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예. 그 시장은 다르긴 하지만 예, 일단 예. 기준점은 그렇게 잡아야 된다. 네. 우리 마이크로 급등이 나왔는데 예. 급등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UBS에서 마이크론 예. 목표 주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 네. 이건 뭐 3배 넘게 지금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M7 중에서 메타하고 테슬라 제끼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이 정도 가는데 네. 우리 삼전하고 하이닉스 당연히 따라가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네. 결국 시장은 상장되어 있는 곳은 네. 코스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3등이잖아요. 3등이 그렇죠. 15% 올랐으면 네. 1, 2등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서운한 제가- 분들이 많아요. 네. 아니 근데 늘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결국에 하이닉스가 ADR 이제 상장을 하면서 좀 미국에 이제 거래되는 유통 물량이 많게 되면 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과의 그 디스카운트가 조금 해소되는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뒤따라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뭐 시간차를 두고 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왜 상승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도 네. 이제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이거 따라잡는 그 네. 등수. 네. 내가 만약 10등 했어요. 10등에서 한 5등까지 올라오는 것과 네. 3등 하는 친구가 2등 되고 1등 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우리가 좀 너그럽게 예.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네. 아이고 어렵죠. 네. 그 앵커님들도 뭐 네. 전교 1등 해보셨으니까 안 해봤어, 아. 못 해봤어, 못 해봤어. 진짜?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네. 저는 2등까지만 저 해봤어요. 유치원에서 그래도 유치원. 한 1, 2등은 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유치원. 예. 그러니까 전 어린이집에서 어. 그러면 2등에서 1등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못 해봤어요. 10등에서 뭐 5등 하는 것도 어렵고. 네. 그러니까 그 주가는 그러니까 간단한 함수라고 보면은 네, 그 이익 체력과 멀티플을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주당 단가는 EPS, 주당 순이익과 여기에 주당 순이익의 몇 배 PER을 곱해서 이렇게 주가를 산출하는 것이냐. 네. 그렇죠.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 일단은 EPS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네, EPS 전망치가 그 이제 UBS도 그 목표가 3배 올린 게 마이크론 3배 올린 게 네. 마이크론이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늑장 리포트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3배로 하고 아. 그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그 굉장히 좀 공격적인 속도로 올리긴 했지만 네. 결국에 전 UBS의 리포트가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29년도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산출했어요. 그 UBS의 경우는 2029년에 그 이제 그 주당 그 EPS에 곱하기 멀티플에 15배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15배 안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심지어 2029년에 다운 사이클로 그 접어드는 시점에 그 LTA 그 롱텀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그 EPS의 하방 이제 경직성을 좀 확보를 하겠다.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중에 이제 다운 사이클이 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방어가 된다고 그러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겠네. 하나둘씩
UBS에서 여러 차례 그 LTA에 관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투자자들이 의견이 그거에 동조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쫙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그 견인을 하고 있는 건 EPS고요. 그 UBS에서 나온 리포트는 그 PER 멀티플 그 15배라는 그 높은 멀티플, 보통은 뭐 한 7, 8배 줬죠. 뭐 많아봤자 10배였는데 15배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15배의 멀티플까지 이제 쫙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지금은, 그런데 보통 상승기에서 그 EPS가 올라갈 때는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런데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살짝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EPS 성장이 좀 정체가 되는 구간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목표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 어떻게 맞추지? 하니까 그냥 건드리는 게 멀티플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좀 위험 신호가 오는 네.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EPS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멀티플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좀 마음이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급변동성에 따라서는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우려를 해야 될 이제 시기가 온다면은 EPS 전망치가 안 늘어나고 네.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건드리는 게 멀티플만 건드릴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기준 시점이나 기준 주가를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그 주가를 볼 때 그 시가총액을 일단 TSMC,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 TSMC 브로드컴의 현재 시총인 그 3,000조 원, 2조 달러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한번 그 좀 톤다운을 하면서 지켜보자. 네, 이런 일단 의미입니다. 톤다운하면서 지켜보자가 예. 그 정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주가 지금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어디까지 갔을 때가 지금 네.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인 거죠. 하이닉스 400만 기준으로는. 원. 네. 오늘 맞습니다. 예. 1조 달러 클럽에 마이크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곱하기 2배 하면은 딱 그 정도 나오겠네요. 단시 그러니까 계산으로는. 제 메시지는 강하긴 한데 네. 그 태도는 톤다운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팅의 영역이긴 해요. 사실 네. 주가가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승률은 떨어지긴 합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승률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 좀 베팅을 할 구석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TSMC를 제가 왜 언급하냐면은 TSMC는 퀄리티 주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PE 멀티플을 뭐 20배를 줘도 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투자자들이. 그런데 그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는 시클리컬의 분류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러니까 10배 이상으로 주기 어려운데 저번에 UBS 리포트에서 15배를 줘버렸잖아요. 그것도 네. 하락 사이클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퀄리티 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분기점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직 그 퀄리티 주식으로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퀄리티 주식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는 순간 업사이드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긴가민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불안불안하지만 여전히 여력은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과열 지표가 나오고 리스크 요인이 있다. 사실 뭐 이런 얘기네. 뭐 작년부터 AI 버블론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차치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대리님이 보고 있는 이 시장의 과열 그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아까 저랑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시긴 했는데 과열. 그러니까 과열을 만드니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과열은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에 너무 의존해서 올라가잖아요. 지금 네. 딱 그 댓글에 이 경제 방송 모든 곳에서 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이 두 종목 얘기만 하는데 네. 이게 맞나? 정상인가? 근데 또 이 두 종목만큼의 매력도를 실제로 보여주는 종목이 또 누가 있을까를 네. 봤을 때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 맞아요. 없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네. 얘기 드렸는데 올해 내년 그 다 합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맞먹는 매력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위험 감수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강 한 20개, 30개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네. 1% 정도. 아.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내가 그 1%의 주식을
발견할 수 있는 선구안이 없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높이는 게 좋고요. 난 아니다. 나는 1%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그걸 내가 발라낼 수 있는 그 주식 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면은 다른 거 가셔도 좋고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 정말 삼성전자만큼 싼가? 삼성전자만큼 그 이익 성장치가 높은가? 삼성전자만큼 AI에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반짝거리고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참 그렇긴 해도 일단은 불편하긴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지금 대안을 찾기가 국내 주식 중에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라든지 그 고액 자산가 분들은 채권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있긴 해요. 불안하니까 네. 마음이 편한 게 낫다. 뭐 채권도 뭐 지금 금리 채권 상황이 수익률이 네. 금리 상황이 높이 올라갔으니까 그 괜찮고요. 그리고 그 해외 주식 중에서도 뭐 미국 주식 그냥 뭐 타셔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이머징 중에서는 지금 브라질이 상당히 좋아요. 브라질. 그쵸? 왜냐면은 브라질 재밌는 게 뭐 페트로브라스라든지 발레라든지 뭐 석유, 철광석 이런 업체들이 네. 주인데 그 유가가 올라가면서 페트로브라스 되게 좋아졌고요. 그 이제 브라질 그 심해 유전이라든지 그런데 그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다른 광산 기업도 좋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브라질 투자는 지금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게 좀 더 매력도가 높긴 하죠. 우리가 공부할 게 그렇죠. 네. 잠깐만 노영래 네. 없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렇게 진짜. 막 돌고 돌다가 근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이거만큼 좋은 게 찾기가 없어요. 어려워요. 넥스보다 네.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만약에 예.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힌트를 조금 얻자 보면은 그럼 삼전닉스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낙수 효과 네. 아니면 수급이 아. 이제 다른 쪽의 산업으로 이제 네. 퍼져 나갈 때 예. 그러면 다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또 뭔가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피지컬 AI 그렇죠. 쪽 지금 예. 구간에서 피지컬 조금씩 AI. 움직이거든요. 네. 예. 현대차 그룹. 현대차 그룹도 괜찮죠. 약간 현대차 그룹은 뭔가 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 조커 느낌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숫자는 없지만 네. 싸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아틀라스를 도입하면은 당장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절감 효과를 이제 EPS를 올리는 데 쓸 수 있는 게 바로 계산이 나오긴 해요. 그거 외에 그 외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어떻게 실적으로 찍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천차만별 때문에 그 좀 밸류에이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낙수 효과가 벌어지는 시점 있잖아요. 네. 그 허재무 앵커님이 얘기해주신 그 시점은 결국에 주가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그 주당 순이익 EPS와 멀티플의 곱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EPS는 이제 더 이상 전망치가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멀티플만 계속 그 올라가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때 그러면은 나는 EPS를 그러니까 P 멀티플을 올려서 주가를 이제 좀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데 네. 그게 어려운 순간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 반도체에 쏠렸던 돈들이 예.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때쯤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슨 그 이제 EPS 전망치가 그 예전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 그 늘어나지 않고 네. 그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 P 멀티플만 계속 올려가면서 그 쓸데없이 정당화를 하려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올 때쯤이 그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 일단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 좀 한국에 좀 몇 안 되는 퀄리티 주식들, 뭐 소비재 쪽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지금 환율도 굉장히 좀 괜찮은 레벨이니까 수출 나오는 퀄리티 기업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기회가 주는 뭐 코스닥, 뭐 승강제 이제 그 프리미엄 쪽에 있는 기업들. 그 이후로는 이제 바이오나 아니면은 좀 그 다음 타자들 그런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 거는 상당한 역발상이에요. 네, 너무나도 빠르다. 안전장치 없이 뛰어드는 약간 좀 어려운 거죠. 네. 포트 안에서는 결국엔 지금이 우리가 뭐 반도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대안을 네. 찾아보자라고 하지만 이 주가를 봤을 때는 많이 올랐지만 네. 사실 찾아보면은 실적 듣고 밸류에이션 뜯어보면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오늘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대안이 없다. 불안하지만 대안 없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포트 안에서는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네, 한다라는 맞아요. 거고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대안들을 조금씩 천천히 모아가는 네. 지금도 급하게 막 이렇게 그쵸. 사지 말고 네. 맞아요.
근데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을 것 음. 같기는 해요. 지금 벌써 8,000인데 네. 만스피 간다며 그럼 지금이 제일 싼 거 아니야? 오늘이 가장 싼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도 네. 분명히 하실 거고. 뭐 중간중간에 금리 관련한 노이즈들이 발생할 거예요. 네. 있죠, 네. 있죠. 지금 뭐 미국, 이란이 지금 그 이란 증시가 재개장을 하면서 사실 그 돈이 제일 빠르잖아요. 어떤 그 정세를 파악할 때 이란 네. 뭐 테헤란 증시가 재개장을 했다. 네. 그럼 뭐 거의 뭐 끝난 거겠네. 아하. 대강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그런 이제 온도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 네. 것 같아요. 글로벌리. 음. 네. 그러니까 돈은 정직하니까. 음. 네, 결국에. 네. 어쨌든 간에 그런데 결국에 금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미국 연준에서도 그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반응할까? 그렇긴 쉽진 않거든요. 유가 레벨이나 뭐 원자재나 이런 네. 것들 네, 빠지지 않으면은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한 번씩 이제 좀 흔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뭐 매도 사이드가 뭐 이런 거 나오게 되거나 그러면은 네. 좀 기회로. 뭐 기회 뭐 매수 기회나 뭐 어쨌든 좀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보자. 네. 트레이딩 아이디어다라는 말씀은 약간 아쉽네요. 아, 네, 그 어.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예, 예. 마음은 해달라고 얘기하고 오늘 싶진 잘 않아요, 보셨어요. 제가. 마음은 네. 모아가는 네. 거지만 제가 그래도 이거를 예. 고점에서 길게 끌고 그냥 쭉 묻어두세요라고 얘기하기 좀 네. 조심스러우시군요. 저는 좀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네. 오랫동안 살아남는 조금 저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꿈이 있어요. 우리 노대리님이 네, 뭐 다른 뭐 증권사에서 근무하시거나 운용사에서 근무하시거나 뭐 저랑 다 비슷한 마음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걸 그대로 방송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잠깐만. 그러니까 좀 톤다운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대리님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2배짜리라고 보고 하시죠. 네, 그래서 네,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셉니다. 그럼 방송 네. 빨리 끝내고 사석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될까? 저희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네. 대리님 네. 저희 정말 공사가 다망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공부하고 체크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오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EPS 성장률이 좀 더뎌질 때 예. 나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럴 때는 이제 네. 그 퀄리티 기업들 제가 탐방은 많이 그렇죠. 다녔으니까 네. 그때부터 좀 하나 둘씩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대리님 말씀하실 때는 밑에다가 하단절만 그런 거 써야 되겠어요. 노대리님의 발언에 곱하기 2배로 생각해 주세요. 뭐 거울 볼 때 생각보다 사물이 뭐 가까이에 네, 있습니다.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사실 지금 시장에 우리가 너무 또 흥분하고 마냥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너무 좋다라고 장밋빛만 보기에는 이게 또 어디서 크랙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무너진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출렁일 수도 있고 또 그때 되면은 채팅창이 엄청 험악해져요. 그렇죠. 재산 다 네. 탕진했다 네. 하시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차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노대리님께서 그런 이제 발언을 해주신 거니까 여러분 야무지게 알아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똑똑하시잖아요. 네. 자, 대리님 보내드리고요. 저희 코스피 8,400이 넘었기 때문에 네. 잠깐 또 한번 시황 한번 짚어주시고 저희 안녕하죠. 네, 노대리님과 함께한 시장 속에서 8,401포인트 지금 돌파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6.69%, SK하이닉스가 좀 더 힘내서 11% 급등, SK스퀘어도 10%대,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힘을 내고 오, 주춤했었던 삼성전기도 와 차트 진짜 무섭네요. 6%대 현재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참 좋았고요. 우리 노현현 대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